지속되는 일주일 동안 저는 교도소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공연에 며칠 안 남았거든요. 오늘 9시까지 남을 수 있어요? 그럼요.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좋아요. 그럼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? 혹시 재판에 대해서 작가님께 말한 적이 있나요? 아니요. 한 번도 사실 그걸 찾아본 적이 많지는 않아요. 다만 최종 판결문을 읽었을 뿐이에요. 선고문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 있어요. 그걸 안다는 건 끔찍할 것 같아요. 평생 감옥에서. 모르겠어요. 알아요? 그를 알면 알수록 그가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. 물론 그걸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가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. 어느 날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고 했어요. 난 그걸 이해해요. 그 아버지는 괴물이었어요. 항상 그를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어요. 그의 어머니와 그의 인생까지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거하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해요. 모르겠어요. 나는 이게 정당 방위인지 아닌지 자문해요. 이건 단순한 살인사건 그 이상이에요. 그리고 이게 진짜 존속 살해인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. 근데 오이디푸스와는 다르게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. 네,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존속 살해인지 아닌지를 자문해요. 이런 괴물 같은 자를 진정한 아버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과 연결되니까요. 모르겠어요. 이런 괴물 같은 자를 진정한 아버지라 할 수 없잖아요.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나는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말한 것에 대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어제 몇몇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. 괴물 같은 까라마조프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로 대접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하는 부분 중 하나를 읽어주고 싶어요. 까라마조프 아버지도 살해당하나요? 그래요. 이 부분을 봐요. 부정하고 증오스러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제기한다. 혹시 내 아버지가 나를 잉태했을 때 나를 사랑하기는 했을까? 혹시 그 열정적인 순간에 나를 알지도 못했고 혹시 술을 마셔 흥분이라도 했다면 내가 왜 그를 사랑해야만 하지? 오직 나를 잉태했다는 이유만으로?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했다. 내가 왜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죠? 그게 의무라는 걸 증명해봐요. 만일 아버지가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러면 아들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를 낯선 사람 혹은 심지어 적으로 간주할 권리가 생긴다. 어떤 범죄들은 존속 살해로 불릴 수 없다. 어떤 아버지들의 죽음은 오직 편견에 눈이 먼 사람들에 의해서 존속 살해로 여겨질 수 있다. 어때요? 대단하지 않아요? 네,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네요. 마르틴의 아버지는 손을 책으로 짓이겼어요. 이런 자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이 책을 선물할게요. 자, 한번 읽어봐요. 감사합니다. 그럼 까라마조프 형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겠네요. 네, 그럴 것 같아요. 작가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보고 있어요. 손을 책으로 짓이겼다는 거. 놀라운 일이죠. 책이라는 물건을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니 아주 놀라워요.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래서 그를 죽일 때 포크를 썼나 봐요. 칼로 찌르지 않고 그에게 고통을 줄 때 했던 것과 같은 원칙을 따른 거죠. 포크 사진은 봤죠? 네, 근데 보기 불편했어요. 포크 끝이 모두 피로 물들었어요. 피가 응고된 것처럼 말랐죠.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이 시체 사진들보다 보기가 더 힘들었어요. 맞아요. 동시에 뭔가가 모르겠어요. 비닐봉지 안에 있는 포크가
잘 모르겠지만 시적인 뭔가가 있어요. 모르겠어요. 단도로 쓰인 포크, 흥미로운 전이가 있어요. 그리고 현장에서는 포크 말고는 모든 게 깨끗했어요. 아마 시체와 함께 혼자 몇 시간을 보낸 모양이에요.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가족들 간에 이런 범죄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장례식이랑 다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가족 중 누군가가 살인자면 장례식장에 갈 수 있나요? 모르겠어요. 아마 못 갈 것 같아요. 그럼 그 사람은 아버지 무덤이 어딘지 절대로 모르겠네요. 모르겠어요. 좋은 질문이네요. 그럼 만약에 그가 나중에 희생자의 장례식에 가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무덤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요? 사실 그게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었어요. 우리 어디 하다 말았죠? 마르틴이 안에 놓는 분이요. 지금 드는 생각인데 안약을 넣는 게 어쩌면 그거 아니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죠. 나중에 작가님께 그걸 직접 부탁할 수도 있죠. 그게 그들이 갖는 유일한 신체 접촉인 것처럼요. 좋아요. 할까요? 어느 부분부터요? 조금 앞쪽에서부터요. 그 장면 처음부터요? 네. 나는 그것이 마치 피곤하고 마치 강질발작이 온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벤치 위에 뻗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오늘은 연습 안 해요? 네. 의사가 쉬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. 그러면 오늘은 피곤하면 안 해도 돼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의사가 그러는데 갑자기 아주 심했다고요. 네. 처음 경련은 좀 오래 갔어요.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. 어디 안 아파요? 네, 괜찮아요. 그냥 좀 피곤해요. 온몸이. 근데 조금만 그래요. 근데 빛은 좀 불편해요. 눈이. 그래서 나는 하루에 3번 안약을 넣어야 해요. 지금 몇 시예요? 5시에요. 내가 좀 도와줄까요? 할 줄 알아요. 그럼요. 줘봐요. 한쪽 눈에 3방울씩이에요. 네. 손으로 꽉 눌러야 해요. 눈 안에 떨어뜨려야 하고. 걱정하지 말아요. 하나. 괜찮아요? 네. 겁먹지 말아요. 자, 다시. 하나, 둘. 따가워요? 조금이요. 이제 다른 쪽이요. 하나, 둘, 셋. 안 들어갔어요. 마지막 방울이 눈 밖으로 떨어졌어요. 자, 다시. 셋. 이제 됐어요. 조금 따갑네요. 이제 됐어요. 근데 무슨 일이에요? 발작이 오면 눈동자가 지나치게 팽창하는데 그러면 잘 안 보여요. 빛이 있으면 더 안 좋아요. 근데 나중에 괜찮아져요. 지금 우리랑 작업하고 있는 배우가 그쪽이랑 똑같은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거 알아요? 이거예요. 네. 근데 내 건 정품이 아니에요. 가짜예요. 그래도 아주 비슷해요. 그럴 수 있죠. 근데 내 건 짝퉁이에요. 나이키처럼요. 비슷해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에요. 가짜죠. 작가님 건 진짜 안 땄어요. 네. 그럴 거예요. 작가님은 아디다스가 더 좋아요. 나이키가 더 좋아요. 모르겠어요. 때에 따라 달라요. 따가워요? 그냥 눈이 조금. 나는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. 알았어요. 교도소장한테 오늘은 그저 인사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. 그쪽에 어떤 맛으로? 알았어요. 쉬어야 해요. 알고 있어요. 하지만 모레 올게요. 알겠죠? 네?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
어쩌면 우리는 모두 조금씩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.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읽었을 때 그쪽이 생각났어요. 그가 말하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. 안 그래요? 어쩌면 우리 모두 조금씩 작가님도 그래요.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. 어디선가 그랬을 거예요. 언제인지는. 그쪽한테 빌려주려고 MP3를 가져왔어요. 나한테요. 네. 며칠 동안만 들어봐요. 여기 안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.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듣는 음악이거든요. 이게 뭔데요? 피아노 협주곡이에요. 형 들어봐요. 오, 이거 아주 좋아요? 네. 난 항상 이 곡을 들어요.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거든요. 이건 바이올린이네요. 이제 피아노가 시작될 거예요. 자, 여기서. 아, 진짜 여기서 들리네요. 왜 조금 더 있지 않아요?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에요. 조금만 더. 가야 해요. 알았어요. 갈 때 문 잘 닫고 가요. 안 그럼 바람이 문을 쾅 하고 때리는데 그게 싫거든요. 알았어요.